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8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최근에 워낙에 좋은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오전에는 잠깐 또 음전하는 모습들도 보이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 또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뭐 현물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견고한 흐름들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좀 살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도 어떻게 짜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랜만에 만나는 시장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시장을 본 지가. 네. 이렇게 되면은 한 하루 정도만 좋았고 여태까지 좋은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며칠이 연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가는 시장. 이게 좀 다른 경우거든요.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시총 상위 대형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한화그룹주들 아직 안 꺾이고 있고요. 바이오도 오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들어올릴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겁이 없는 게 나는 원래 겁 없는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체득이 돼서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더라도 물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좀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장 제가 잘 안 꺾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사님한테. 잘 안 꺾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흥분을 안 했어요. 지금. 아직도. 시장의 고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렬하게 흥분을 해서 한 다음에 며칠 더 가야지 꺾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나도 흥분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원래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보면서 이거 왜 이래? 약간 장이 좀 낯선 거죠. 그렇죠. 낯설기 때문에 여기서 낯선 거를 극복하고 좀 세게 하이바이 하시는 분들, 하이바이 높게 사는 거요.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하겠구나 느끼는데 그 생각이 오늘 오전까지 왜 이래 하다가 사실 오늘 오전까지 이사님 보셨으면 약간 어수선했죠. 아침에는. 네. 어수선하다가 오후에 확신으로 확 바뀌는 거 느껴지셨죠. 네. 이게 지금 시장이 계속 진화한다라는 거거든요. 막상 수급 여기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신 PD님. 아까 우리 동시호가 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동시호가 때 외국인은 팔았어요. 원래 오늘 보시면은 3시 보이시죠? 3시 20분까지 700억 정도 파는 상황이었다가 요때 딱 거래 끝나고 동시호가 때 170억 매수로 바뀌었죠. 외국인도 일부 매수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번 시장의 주인공은 제가 한 5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아마 31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의 생각은 제가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작년에 워낙 해외 쪽에 투자 비중이 높아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팔란티어를 몇백억 들고 있다면서요. 연기금이 600억인가 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투자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비중은 요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전체 크기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오늘도 1,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계속 연속 매수입니다. 그러니 연기금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외국인들 100억, 200억 톡 사주면은 삼성전 1,000억 사주면서 삼성전 3%, 2% 급등 나오니까 그때 지수가 빵빵 올라가고 이럴 것 같으니까는 투자자들은 방산도 좋아, 모두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제 방송에 처음 얘기 드렸는데 공매도 시행을 할 거죠. 네. 3월 31일로 아마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봤는데 3월 말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아마도 빨리 땡기자. 일단 그 전까지 많이 수익을 내자. 왜냐면은 많이 오른 것들 소위 기본적으로 공매도라 하면요. 빠진 종목을 공매도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오른 비싼 종목을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밸류 대비해서 비싼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 공매도 치겠어요? PBR 1 언더인데 싼데 안 칩니다. 그러면은 방산도 솔직히 좀 비싸졌죠. 많이 비싸졌습니다. 방산 또 뭐 있습니까? 많이 오른 것들이요. 그런 것들. 조선도 뭐 비싸다 안 비싸다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PBR로는 4배, 5배예요.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땐 비싼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번 공매도를 해대기 시작을 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 지금 관세가 없는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에 도와줄 것 같은 방산, 조선 뭐 어제 미국 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방산주가 좋았죠. 왜요? 그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는데 유럽만 패싱했죠.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방위비가 증대를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합작이 되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나름 센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쉬자 혹은 네. 하지 말자 이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 2, 3년 동안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잡으면 항상 물렸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하나그룹주들 포모 온 다음에 하루 월요일 날 쉬었어요. 사실은 어제 쉬다가 오늘 이틀째 다시 땡겨버리니까 그죠? 네. 맞죠 여러분들? 다시 땡겨버리니까 와 이거 진짜 가는가벼? 이런 식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시장 그렇죠? 이런 시장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안 꺾입니다. 꺾이는 거는 여러 가지 조항이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텐데 한번 크게 운봉이 나오든지 혹은 그 그룹 내에서 뭔가 안 좋은 일 생기든지 이런데 지금 이렇게 생겨 올라 버렸으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지금 추세 유지라든지 혹은 자신감 있는 플레이어들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전엔 그랬고 그러니까 오전에 어수선했다 그랬고 오후에 갑자기 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의 끝판왕인 바이오가 올라오는 것부터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장으로 돌아가봐서 어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했죠. 엄청 그쵸. 강했죠. 2차 전지가 강했고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1.5%나 강하게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2차 전지는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 없었어요. 어제 자동차 관세한다 그래서 자동차는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2차 전지만 오른 거예요. 아마 그게 패시브성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드디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투자자분들이 다다다다 달라붙으면서 네. 일단 어찌됐든 불장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어제 5, 6% 오르고 오늘 1, 2%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민감한 시장.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중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일단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꾸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 오늘 종목 신규 상장 얘기를 안 할 텐데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확산이 되는데요. 네. 확산이 어떻게 되냐면 안 땡겼었던 것들 찾아서 땡겨요.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면은 우리가 사실은 제가 그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은 이게 바이오, 이게 로봇, 이게 로봇의 소프트웨어, 이게 뭐에 뭐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 선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몇 개 찾아서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와 진짜 이것까지 찾아서 땡겨?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에는 계속 확산 중인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시장이에요. 낯설어요. 낯선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러다가 우리 이걸 즐기지 않았었던 혹은 생소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매매하다가 또 엇박자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확실한 건 조금 쫄 필요까지는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많은 시황을 보잖아요.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말한 김에 전력기기 있잖아요. 트럼프 관세 때릴 것 같아 했잖아요. 오늘 왜 올랐어요? 관세 안 때린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LS 인력이 다시 신고가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뉴스단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망 확충법을 만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뭐 그거는 솔직히 의미 없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이유가 만든 거고 또 이유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또 이유가 나온 게 그 뭐야 그 XAI 그렇죠. 거기에서 LS1렉 수주 받을 것 같다. 그거 지난주에 우리 다 본 거잖아요. 그 뉴스 또 재탕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 나쁘다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땡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시장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자. 지금 제가 어쩔 때는 중국 매크로도 얘기하고 어쩔 때는 모두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렇게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근간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뉴스 보시면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사주 소각 20일 날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19일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5월 며칠이지? 5월 16일까지 약 2달 정도 된 3월, 4월, 3달이네. 3달 동안 자사주 매수하겠다. 3조. 네. 그러니까 3조 소각하고 3조 또 매수하니까는 그러면은 적어도 이 가격에서는 안 빠지지 않을까? 뭡니까? 큰형님이 받쳐주는 거죠, 시장을. 그죠, 여러분들? 1월 달부터 시장에 우리가 받쳐줬던 이유도 삼성전자 자사주 발표, 네. 매수 발표 이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이유인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잡아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눈물겹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이 XX 같은 주식 끝났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뭐 그죠? 근데 지금 그 얘기 나오나요? 기업 문화 어쩌고 저쩌고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주가입니다. 주가. 모든 이유는 주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주가 오르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삼성 뭐 하고 있냐고. 욕 안 하잖아요, 지금 댓글 보면. 어찌됐든요. 지금은 원래 싼 시장에, 싼 종목에서 자사주 매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적어도 안 빠질 것 같은 이런 거가 시장을 받쳐주면서 각계 전투가 일어나는데 조금은 자신감이 있어지면서 그리고 오후에는 몇몇 투자자들이 저처럼 주식을 하는 직원, 선수급들, 저 빼고요. 뭐 사람들이 불장이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나왔어요. 불장을 진짜로 전 처음 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죠? 야, 불장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불장. 불리시한 장이죠. 그죠? 불타오르는 타올라 파이어. 그죠? 그런 장 이런 식도 했기 때문에 낯설지만 이 낯선 게 좀 쎄한 거랑 낯선 거랑은 다르거든요. 우리 가족분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낯선 거 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낯설지만 좋은. 예, 그렇죠. 좀 나쁘지 않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그래도 다 좀 좋긴 했는데 네. 특히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 있었을까요? 일단 여전히 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와,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서 또 땡겨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여기서 더 간다고 싶을 정도로 가더라고요. 어제도 한 6, 7% 땡겼죠. 네. 10% 땡겼네. 8% 땡겼고 오늘도 11% 땡겼고. 이게 지금 와,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거는 주식 용어로 두 글자입니다. 기세. 기세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진다? 한 번 여기서 음봉 나면 또 들어 올릴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5일선 다면 다시 들어 올릴 거고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그래서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1, 2%, 2, 3% 밀리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산 여전히 좋고요. 조금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조선주 중에서 STX 엔진 제가 오늘 매매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얘는 엔진 관련 방산도 하고 조선도 하고 있는 나름 복합적인 엔진 회사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어떤 패턴이냐면 제가 여기서 봤어요. 27,000원대에서 여기서 보고 삭감할까 신고가 벗기는 거예요. 아침이거든요. 근데 거래가 부앙 터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정도 위치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중 오늘 12%로 끝났지만 장중에 19%까지 가는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1, 2%, 3, 4% 내기 어려워요. 또 시장에 소외되고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또. 근데 와, 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온 거 보고 아, 이제 신고가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추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신고가 돌파.
그리고 이제 이미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5일선 닿으면 하던 뭘 하던.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돌파할 때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 돌파에 있는 부분을 너희가 찾아야겠다. 아마도 찾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 했으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돌파하지? 또 들이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좀 약간 패턴상의 변화를 좀 봤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LS 일렉 여기서 이틀 쉬고 땡겨버려요. 요거 보고 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이사님? 신고가 내고요. 하루 이틀 자리 유지하는 놈들이 또 세게 쏘더라고요. 지금. 그죠? 하나그룹주들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두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산도 볼까요? 딱 하루 이틀 쉬고 바로 땡겨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학습이거든요. CCL 좋은 거 다 알고요. 일렉, LS 일렉 좋은 거 전력기기 다 합니다. 실적 좋은 거, XAI 관련 있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패턴이 정립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옆으로 부비되면서 한번 음봉이 살짝 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살짝 들이대봐도. 들이대봐도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고, 왜 들이대보냐면 이럴 때 오를 때는 강력하기 때문에 들이대보는 거거든요. 조금 제가 종목을 찾는 방법은 각각 뭐 우리 전문가분들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긴 찾거든요. 그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들의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은 좋았던 것들, 그런데 LS 일렉 두산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렇죠? 좋은 것들 안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는 중이거든요. 느낌 오십니까? 그리고 웬만한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다 끝났어요. 큰 것들은. 그러니까는 실적 이슈가 나오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뭡니까? 내러티브 이슈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러티브 이슈로 움직일 때가 시장이 제일 좋아요, 원래 항상.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내러티브입니다.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는 그럽니다. 또 미리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패 이슈. 그렇죠. 그렇죠? 3월 말까지 내야 되죠. 네. 감사 1년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꼭 안 낸 놈들이 생깁니다, 또. 그래서 전통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는 항상 3월 초부터 장이 호상이 특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연초에 한 1월, 2월 장 올라갈 때 이사님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코로나 이전 같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여러 그때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연초에 내러티브성, 성장성이 높은 것들이 다소 좀 과하다 싶더라도 계속 가고. 네. 로봇. 재작년에는 뭐였습니까? 챗 GPT. 3년 전인가 2년 전에 뭐였습니까? 2차 전지. 다소 과하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또 팔랑스럽게 말씀드리면 2월 달까지 좋았던 섹터가 그의 주도 섹터. 그죠? 지금 2월 달 지나고 있잖아요. 어디 좋아요? 2000년 죄송합니다. 로봇 여전히 좋고요. 네. AI 여전히 좋고요. 좀 느낌 오시면 방산 여전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다소 과한 섹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은 연초에 생긴 코리아 증시의 원래 오리지널리 특성이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매크로만 보다가 뭔가 거룩하게만 얘기를 하다가 그죠? 네. 하다가 별로 안 되는 거 안 사. 맨날 그랬잖아요. 코리아는 코리아만의 오리지널티가 있다라고 찐시황 시간에는 지금 5번 이상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어찌됐든요. 네. 지금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에어로 얘기하고 두산, STX, 엔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또 특징 종목 또 신기하게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록3 네. 아침에 이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1시 조금 넘어서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영어로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친한 우리 방송을 보는 제 고객이자 좀 영어를 잘하시면서 이쪽 AI 쪽에 특화되신 분이 들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별거 없을 때는 빠져야 돼요.
테슬라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테슬라 안 받습니다. 크록3 같은 챗 GPT를 앨런 머스크 말대로라면 능가한다는 네. 세계 최고의 AI, 가장 똑똑한 추론을 잘하는 AI가 발표를 했는데 별거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것 같으면 저는 그 판단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면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빠져야 되는데 네. 1시부터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뭐 한컴, 뭐 이스소프트, 뭐 솔트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AI 소프트웨어 애들이 움직이는데 윗꼬리가 별로 안 달렸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약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앨런 머스크의 말을 그 발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뭐 내용 보니까는 뭐 저희 우주로 가서 뭐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데리고 가서 그록을 탑재를 하고 네. 뭐 이런다 하는 오케이 다 그런데 뭐 일단 앨런 머스크는 좀 약간 앞서 나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 10월인가 로보택시 발표할 때 그죠? 뭐 뒤에서 조종했다느니 뭐 그런 핀잔도 약간은 시장에 핀잔도 들으면서 결국은 근데 FSD를 성공을 시켰죠. 지금 보면 거의 그렇죠. 어찌 됐든 그런 거를 믿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세론으로 하지 않는 이런 시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봉으로 끝났다. 그래서 내일도 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오늘 미국장에서 많이 회자가 된다면 가겠죠 또. 근데 확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에어로, LS1렉 그리고 그럭한 AI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ABL 바이오가 이게 지금 21%인데 이게 장중에 플러스 안 났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지금 2시부터 갑자기 부항 움직이는 거예요. 38,500원짜리가 46,900원에 끝났어요. 네. 이게 지금 이거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냐 그랬어요. 뭐 나와? 에로 나와 이러거든. 에로. 네. 라이센스 아웃의 약자죠. 우리끼리는 야 에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도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네. 막상 장 끝나 마지막에 보니까 학회에 참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학회에 참가하는 거 치고 이렇게 강하게 땡기는 건 또 낯설죠, 이사님. 그렇죠. 낯설어요. 학회 참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근데 발표를 좀 좋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이중항체 관련 오케이 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주식은 항상 유연함이라 말씀드렸는데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질 때 너무 과해.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건 필터링이 돼서 자정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오를 때 있잖아요. 오를 때는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돼. 라고 해서 지금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주식을 잘못 사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보다는 최근에 어떠냐면 일찍 팔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을 파시려는 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수익이 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주위에도 살펴보세요. 네. 이거 내가 너무 빨리 팔았어. 더 가는데 로봇 와 날라갔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끌어주면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2월 달에 강했던 뭐 조선, 방산, 로봇 뭐 이런 업종들은 지금처럼 계속 좀 땡겨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업종을 꺾을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일단 바로 꺾을 만한 건 안 보여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제가 조선 조금 과하다 싶었죠. 네. 말씀드린 기억을 하실 거고 1, 2주. 근데 그 동안에 또 이쁘게 바뀌었어요. 또 시장이 바뀌었고 이쁘게 조정도 받기도 받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조금 자신감 있는 패턴. 과거에 우리 가족분들께서 요 패턴에서 매매를 했는데 잘 수익이 났었어. 이 패턴이 맞으면은 네. 조금은 공격적으로 질러도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조금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은 지수를 조금 보수적인 톤으로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그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은 나오더라도 조금 나올 거다.
그리고 다시 해볼 만하다 했는데 살짝 나오긴 나왔는데 바로 하나그룹주지 목요일부터 땡기면서 세게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또 변화하고 있는 중이긴 중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방산이 꺾인다, 조선이 꺾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시행 전까지는 공매도 시행 전까지는 지금 시장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적어도 3월 말이면은 한 1, 2주 전까지는 그러면 좀 하더라도 2월 2주 남았잖아요, 지금. 네. 2주 동안에는 한 일주일 반 정도 시간에는 일단 지금 추세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한 뭐 3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들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공매도 말고는 없을까요? 매크로겠죠. 근데 이번 주 매크로가 봤더니 이거 좀 길게 좀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날 새벽이죠. FOMC 의사록 발표할 거고 다음 주가 더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다음 주 26일이 될 텐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금 뭐 HBM 관련주들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테크윙, PSK 홀딩스 뭐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안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중심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은 바뀔 어떻게 가능성은 작년보단 덜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가 가는 게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관세랑 관계없는 쪽, 조선, 방산, 엔터 이런 쪽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랑은 사실은 그렇게 연관성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일부 특히 HBM 쪽이 일부 좀 눌릴 수는 있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뒤엎을 만한 확률은 적답니다. 그리고 왜 제가 2월 말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2월 28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PCE 발표예요. 네.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PPI, CPI 보셨잖아요. 보고 뭐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준에서 보는 거는 PC인데 PC에 많이 포함되는 헬스케어 쪽이 많죠. 네. 쉘터가 적고요. PC에는 주거 비용이 적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PC가 서프라이즈로 위로 놀랄 확률은 적다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매크로가 다음 주까지는 세이프하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너무 불리시하게도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 시장의 큰 줄거리가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변동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 꺾을 만한 게. 그러니 글로벌 PMI 이것도 좀 금요일 날 좀 그냥 적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뭐 죄송합니다. 유지된다라는 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까 요거 마지막 요거 거래대금 12조죠 오늘 코스피 보이시죠 가족분들 좀 위로 올릴게요. 오케이. 12조죠 오늘. 지난주 목요일 날 13일 날 17조 나왔습니다. 네. 또 말씀드립니다. 12월 말에 양시장 합쳐 10조 나왔어요. 5조. 근데 거래소만 17조, 그죠? 코스닥 지금 8조, 9조, 10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거래대금 더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 한 30%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래가 늘어나는데 흥분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근데 차트 봅니다. 차트가 이게 흥분되는 차트인가요? 코스피인데? 흥분되는 차트가 아니고 그냥 하는 차트예요. 맞죠? 오늘 모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2,700 가겠다고. 오늘 200일선 뚫었어요. 그죠? 근데 뚫었다고 와 200일 뚫었다. 지금 방송이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경제TV 틀어봐도 코스피 200일선 뚫어서 드디어 2,600 돌파 안착 이게 아니고 종목들 말하기 바빠요. 맞죠 여러분들? 그 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뭘 쳐다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은 내가 뭘 어떻게 할까예요 지금. 뭐 매크로 어떻게 보고 내가 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그죠 조금 더 윤택하게 매매를 해볼까 이런 거니까 일단은 주안점은 이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쁘게 쉰 조선. 이쁘게 쉰 조선. 네. 조선이 한
막상 주가로 따질 때는 꽤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쉬었고 막상 이평선을 깨지도 않았고 네. 뭐 한국조선에 한번 볼까요? 한국조선. 그렇죠? 제가 이때부터 조금 요때 한 1월 한 중순 말부터 좀 조심하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봐보세요. 어떻게 쉬었다 그러냐면 이평선 뭉쳐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뭉쳐 있고 이렇게 잘 모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조선주 ETF 봤거든요. 네. 야, 이쁘게 딱 자리 잡아놨더라고요. 조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지금 조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본다는 일단 적당한 수준까지는 조정을 잘 받아 있고 그게 뭔가 추세 이탈의 조정이 아니고 이쁘게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 조정의 형격을 겪었다. 라면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미포할까 뭐 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 첫 꼭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태양광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종목은 각자 찾기로 하고요. 오늘 산업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네. 산업보고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트리거가 나온 것 같아요. 업황 개선의 트리거는요.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는 재고. 태양광 모듈 쪽 재고가 북미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재고가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생산 줄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생산 줄이고요. 동남아에서 생산 줄이고 있어요. 사실은 태양광이 이렇게 업황이 박살나게 된 경우는 중국의 저가 공세, 네. 중국의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에서 너무 싸게 만들어 제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중국에서 생산 줄이고 있고 동남아도 줄이고 있는데 재고 줄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방산처럼 섹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은 업황 턴어라운드 바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쯤이면은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태양광 담당 애널이 증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SK 이터닉스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태양광 때문에 또 잘 나온 거여서 한번 태양광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 뭘 보는 게 좋아요 그러거든요. 항상 본주. 본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DN 같은 거. 그러니까는 태양광 움직이면 막 빨리 튀는 그런 베타가 있는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네. 본주, 업황 턴어랑 초입에는 알지 않아요. 아는 것들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모셨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좀 쉬었잖아요. 삼성전자만 1, 2% 살짝 오르고요. 네. 근데 소부장도 모양 이쁘게 잡아놓고서 괜찮아요. 근데 다소 HBM이 좀 쉬고요. 오히려 레거시 쪽이 괜찮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트리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은요, 낙폭과대다가 아니고 중국 이구환신 때문에 모바일 쪽이 좋아지는 거. 이거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부장 쪽도 한번 모양 좋아진 것들 보시더라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소금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앨런 머스크 뭐 보다 보니까는 게임 얘기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슬슬 지금 게임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것도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에 있으니까는 앨런 머스크 내러티브가 나중에 동원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게임주도 바닥권에 있어 슬슬 뭐 볼까. 왜냐면 올랐다가 크래프톤 세론 나서 박살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이미 빠져있는 것들 보면서 가장 보니까는 ETF가 낫습니다. ETF가. 알겠습니다. 게임도 그동안 또 한동안 또 말이 안 나왔었는데 금리가 이제, 빠졌는데 지금 바이오도 움직였고요. 네. 다 움직였는데 지금 게임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좀 더 금리가 떨어져야지 움직인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장 우수가 움직일 때는 게임주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당장은 지금 뭔가 트리거가 안 보이니까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보는데 일단 지금 공부해 놓자. 어떨까 싶어요. 공부해 놓자. 대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조선, 반도체, 뭐 게임, 태양광 한번 또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참고해 보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